네, 20대 총선이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탈당과 인재 영입 카드로 맞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이제는 표적 공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야권의 갈등,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의원 측, 김한길 의원의 탈당으로 이제 신당 창당 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인데, 먼저 어제 이호 여사를 예방한 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하죠.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몇 분 최근에 탈당한 의원들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분들과 같이 갔어요. 김동철 의원, 문병호 의원, 그리고 황주홍 의원, 유성엽 의원 이런 분들과 같이 임내원 의원도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네. 같이 예방을 한 자리인데, 1일날 이제 문재인 대표가 또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방을 했었어요. 이호 여사를.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차 대접이 없었다. 근데 이제 어제 안철수 의원 일행이 갔을 때는 차를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를 네. 대접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 측 얘기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차를 같이 나눌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문재인 대표가 예방했을 때는 이호 여사와 단독 비공개 독대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예방했을 때는 20분 정도 이호 여사와 독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체는 의미가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마시고 안 마시고 보다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예. 일단 언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충분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에게 분명히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전히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이제 어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네. 먼저 좀 들어보고도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드는 정당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네.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꼭 이루겠습니다. 처음으로 새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잘하시겠죠. 예. 직접 보니까 진짜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는데 어떤 의미가 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요. 이제 안철수 네.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비공개 독대 때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 신당이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단순한 독담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문 대표에게는 올 한 해 그냥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제 원하시는 게 이런 건 일상적인 우리 일반사에서 하는 덕담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서민과 중산층 정당, 예. DJ 정당, 이제 국민회의가 추구했던 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개를 항상 강조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예. 그 부분을 따로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호남의 어쨌든 지지를 받는 정당이 야권에서 상당한 어떤 기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기본 호남의 지지라는 게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를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야권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호 여사가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는 나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신당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신당이 물론 아직 창당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해석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추가 탈당 의원들의 여부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이런 다른 대접들이 어떤 추가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특히 호남의 지역을 둔 의원들로서는 상당한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호남과 예. 수도권이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수도권보다는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금 이호 여사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런 대화 속에서 특히 문재인 대표와의 대화에서 좀 다른 모습들에 네.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호남의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신당의 그 지지율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여론조사 기관들에 따라서 분명한 추세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호남에서 이 신당에 대한 호감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탈당 선언한 이후에 탈당을 지난달 13일날 선언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 이후에 상당한 좀 탄력을 받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예. 그저께 이제 김한길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더욱더 이제 가속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김한길 의원은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고, 예. 이제 김한길 의원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같이 창당한 의원이잖아요. 안철수 의원, 김한길 의원 이렇게. 그런 점에서 두 창업주가 공동 창업주가 다 이제 탈당한 상태니까. 예. 그러면서 볼 때 단지 이제 호남 지역 의원들의 탈당이 머물렀던 것처럼 보였는데 김한길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이제 뭐 새 신당의 어떤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지 이 김한길 의원이 신당에 합류하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탈당 선언문에서 보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경호도 쓰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공감을 이뤘다라는 얘기는 또 그 기자회견 이후에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당 합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언론의 분석도 그렇고요. 뭐 네. 일반적인 전망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한길 의원 보니까 뭐 탈당 규모가 교섭단체 구성 20명을 뭐 이미 넘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그렇지만 안철수 신당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점을 고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와 많이 대비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김한길 의원이 열린 우리당을 탈당할 때는 여러 명과 같이 탈당을 해서 이제 중도 통합신당 개혁 그 추진 모임을 만들고 또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쳤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2007년도니까 2007년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는 내년 말이니까 아직 멀었죠.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고 지금은 총선이 불과 이제 99일,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당시 의원들의 탈당, 집단 탈당은 의원들은 당장 이제 자신들의 총선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덜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뭐 신당이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예. 일단 자신들의 그 선거의 당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원들로서는 바로 그런 점에서 집단 탈당보다는 개별 탈당의 길을 택한 것 같고 예. 나름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공감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김한길 의원이 그 이른바 김한길 개라고 불리는 의원들과 상의 없이 탈당했다고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예. 해석은.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탈당 사흘째를 맞았는데 오늘은 김한길 의원이 광주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립 5.18 묘지를 참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김한길계 의원이라고 그 불리는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죠. 완전히 뭐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려나 생각 없이 탈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만길 의원이. 왜냐하면 자신도 지금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광진갑에, 서울 광진갑에. 그래서 이제 김한길계로 불리는 의원들, 특히 이제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군산이 지역구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몇 명 의원들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마포 갑이고 수도권이고 서울이고 이런 점에서 이들이 김한길 의원과 어떤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할 개연성은 높아 보인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제 뭐 김한길 의원의 이제 안철수 신당 가입 여부도 지금 이제 관심이지만 안철수 의원의 그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2012년 대선 캠프 멤버들을 이제 다시 모으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예전에 미안했다 이런 뜻도 밝혔다고 하던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 같이 했던 인사들에게 전화도 걸었다라는 건데. 예. 그때 이제 많이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비판 중에 하나가 뭔가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한다. 그래서 안 의원의 어떤 정치적 지향과는 별개로 뭔가 리더십에 좀 그 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화법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만 윤여준 장관의 말처럼 너무 이제 혼자 뭔가 플레이하는 듯한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새정치연합으로의 합당을 결정할 때도 이제 혼자 결정했다라고 해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주위의 인물들이 많이 떠났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에게 네. 다시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꼭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탈당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쏟아붓던 비판은 대단히 수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의원 자신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안철수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도 그 당시와는 같지 않고 또 예. 자신이 또 얘기했던 것처럼 3년 동안 정치를 많이 배웠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때와는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정치적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안철수 신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서로
어떻게 보면 표적 공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서로 인재 영입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야권의 이게 분열 양상이 결국에는 새누리당에는 어부지리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말이죠. 선거 공학적 그리고 정치적 도식으로 볼 때 여권이 유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새누리당이. 예. 아무리 뭐 지금 그 신당이 새로운 정치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요. 뭐 그거는 뭐 별도로 말씀드리더라도 당장 선거에서는 야권의 표가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예. 신당이 이제 어떠한 창당의 모습을 갖추고 또 어떤 정강 정책을 표방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보수 세력들 예. 분명히 이제 그 지지를 바꿀 수가 있죠. 신당 쪽으로. 단지 전제가 있죠. 정말 중도를 지향하는 그러한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데 예. 아직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선보인 게 없기 때문에 예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여당보다는 야당의 지지자들이 갈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예.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당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뭐 희망 섞인 낙관적인 뭐 기대도 걸 수 있으나 그 이제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러나 당장으로 볼 때는 일단 일려 다야구도로 되면은 예. 야권이 불리한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오늘 언급도 했는데 야권이 결국엔 이제 4월 총선 전에는 연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야권 연대 전망 그리고 앞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측? 연대라는 게요. 연대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 대 정당의 연대는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신당이 당 대 당의 연대 그 부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지역별로 또 선거구별로의 어떤 개별적인 단일화 논의라든지 예. 연대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역에서 분명히 야당의 그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상정을 한다면요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왔을 때 이들의 표를 상당히 의미 있게 갈라 선다면 야당 지지자들 이건 여당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구에서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이 신당의 후보의 경쟁력이 차이가 심할 때 예. 그때는 뭐 연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대 정당의 연대보다는 그 지역구의 특성에 따른 그런 개별적인 연대는 얼마나 가능하다. 근데 그것은 총선에 임박해서 국면에 따라 정해질 일이지 박원순 시장의 얘기처럼 총선 전에 그렇게 연대를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깊어가는 야권의 갈등에 대해서 예. 짚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권 움직임도 좀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